홍하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 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격근의 구조와 수축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은 힘줄에 의해 뼈에 붙어 있고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골격근의 운동은 대부분 대뇌의 지배를 받는 운동신경에 의해 조절됩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근육을 바로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근육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불수의근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근육에는 심장을 구성하는 심장근, 그리고 내장을 구성하는 내장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한 쌍의 골격근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에 따라서 관절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팔을 굽히기 위해서는 안쪽에 이두박근이 수축하고 바깥쪽에 삼두박근이 이완해야 합니다. 반대로 팔을 펴기 위해서는 이두박근은 이완하고 삼두박근은 수축해야 팔을 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골격근의 세부 구조를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격근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꽃을 모아놓은 게 꽃다발이라면 근육 섬유를 모아놓은 것이 근육 섬유 다발입니다. 이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로 구성되어 있겠죠? 하나의 근육 섬유를 바로 근육 세포라고 합니다. 근육 세포라고 하면 편했을 텐데 근육 섬유라고 해서 세포 단계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근육 섬유를 보면은 길쭉하게 생긴 이 부분이 바로 하나의 근육 세포고요. 이 근육 세포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핵세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근육 섬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근육 원섬유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은 하나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단백질이고 또 하나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필라멘트라는 게 영어 단어인데 끈, 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단백질은 끈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런 끈과 같은 구조가 여러 개 모여서 근육 원섬유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근육 원섬유는 이렇게 마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디를 예전에는 근절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릅니다.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양쪽 마디에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 선을 바로 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또 하나의 선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미들라인, M선이라고 합니다. 이 M선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굵게 보이는 선이 있는가 하면 이 안쪽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밴드라고 하지만 한국말로는 대라고 합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어두운 밴드를 A대라고 이름 붙이고 양쪽에 밝은 부분을 I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어둡기 때문에 암대, I대는 밝을 명자를 써서 명대라고 불려요. 어두운 부분 중간에 살짝 이렇게 밝은 부분 있죠? M선 쪽에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H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은 따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선과 지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한 마디라고 하고 가운데에 M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M선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그림처럼 액틴 필라멘트가 좀 가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좀 두껍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구조를 보면 마치 액틴 필라멘트가 빵,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패티, 빵, 패티, 햄버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두껍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A대, 액틴 필라멘트가 가늘기 때문에 밝게 보이는 I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선을 경계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모두 I대에 들어가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그림은 지선 왼쪽에 I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I대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셔서 2분의
아이데다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대 중에서도 이렇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보다는 마이오신만 있는 이 M선 주변의 부분이 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이 부분 H대다.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수축하고 이완하는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존재하잖아요. 그 시냅스 소포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근육 세포막에 수용체에 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근육 세포막이 탈분극되어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근육 세포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근수축의 원리를 활주설로 설명하는데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콩나물 머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구조가 액틴 필라멘트에 결합합니다. 이때 ATP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기는데 지선과 지선 사이의 중앙, 즉 M선 쪽으로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액틴이 미끄러져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활주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져서 근수축이 일어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근육수축에 ATP가 사용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전자현미경으로 근육을 찍은 사진을 보시면 근육이 수축할 때 지선과 지선 사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명대가 짧아진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대를 보시면요. 암대는 수축 전이나 수축 후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암대 사이에 H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수축 이후가 좀 더 짧아졌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A대, I대, H대의 길이 변화가 오늘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예요. 근육이 수축했을 때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I대 그리고 H대가 짧아진다. A대는 근수축이 일어나도 변화가 없다. 중요하고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명대를 I대라고 하니까 이 근육 원섬유 마디 안에 있는 I대는 2분의 I대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A대 플러스 I대의 길이와 같다.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정으로 등장하는 것, 근수축이 일어나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진다. 맞습니다. 근수축이 일어나면 H대와 I대는 짧아진다. 맞습니다. 근수축이 일어나도 A대의 길이는 변화 없다 라고 해야 되고요. 근수축이 일어나도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 없다. 맞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 근육 원섬유 각 부분의 길이 변화를 계산하는 고난이도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수축의 에너지원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근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하죠. 이 ATP는 어디서 공급되느냐?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하죠. 이 과정은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근육세포가 바로 수축하기 위해서는 근육세포 안에 ATP를 빨리 공급해 줄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세포 안에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 소량 존재합니다. 근육세포는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을 크레아틴과 무기인산으로 분해하고 이 무기인산을 가지고 ADP와 결합시켜 ATP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이기 때문에 순환계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서 결국 세포호흡을 하는 시간까지만 이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격근의 구조와 수축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근육 원섬유 마디 구조와 근수축 시의 길이 변화를 계산하는 고난이도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